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밤 깊은 담장 밑 달 그림자 숨긴 비단 이불. 담장이 길게 누운 밤이었다. 달은 이미 기울었지만 그 잔상은 기와 끝과 연못 표면에 은빛을 남겨두었다. 공중의 등은 하나둘 꺼지고 잔뜩 쌓인 비단 이불들 사이에서 속삭임만이 살아있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궁 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그 바람이 멈춘 곳마다 사람들의 숨은 마음이 떨려 불었다. 혜수는 그 밤도 어김없이 밤일을 마치고 외진 마당으로 나왔다. 낮 동안 그녀는 모든 눈길을 피해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손끝 하나, 살짝 드리운 눈빛 하나로도 마음을 흔드는 재주를 가진 그녀는 밤이면 누구보다도 고요해지는 존재였다. 혜수는 궁녀였지만 궁의 한편에선 이미 소문난 아름다움과 영민함을 지녔다. 다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늘 어딘가 감춰진 것이 있었다. 담장 밑 오래된 향나무 곁. 달빛은 비단 이불 틈으로도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었다. 담벼락은 두툼했고 그림자는 깊었다. 혜수는 오늘 밤도 그 숨은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가 하나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남몰래 적어온 글귀들과 어젯밤 마주친 남자의 손등에서 떼어낸 흙 한 줌이 들어 있었다. 그 흙은 그의 고향을 기억하게 하는 냄새였고, 그녀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서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남자는 이름 없는 관리였다. 그를 아는 이는 드물었다. 관아의 이름도 출신도 기록되지 않는 흐릿한 존재였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숨은 혜수의 심장을 빠르게 만들었다. 그는 낮에는 서늘한 표정을 유지하며 기록을 정리하였고 밤이면 달빛 속에서 혜수와 마주쳤다. 그들의 만남은 계획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담장 아래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렇게 시작된 비밀은 차츰 깊어졌고 비단 이불처럼 포근하지만 불안한 감정으로 혜수를 감쌌다. 혜수는 늘 스스로를 다그쳤다. 궁녀로서의 본분, 임금의 얼굴을 보호하고 중전의 곁을 지키는 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기대. 그러나 그 밤 담장 밑에서 그는 혜수의 손을 잡고 말없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그 속에는 담장과 성곽을 넘어 아무도 알 수 없는 먼 곳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전해질 수 없는 편지들을, 전해야만 하는 노래들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을 묻는 대신 혜수는 한 가지를 부탁했다. 여기에서 내게만 들려주시오. 그 말은 곧 비밀의 맹세가 되었다. 매번 만남마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나누었고 때로는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몸이 닿는 것보다 마음이 닿는 것이 더 컸다. 그러나 금지된 감정은 항상 불씨를 품고 있었다. 궁의 규율은 칼날 같았고 한 번 드러나면 모든 것을 베어낼 힘이 있었다. 어느 비 내린 날 혜수는 궁 안에서 흔치 않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검은 먹으로 꾹 눌러 써져 있었고 낯선 도장 대신 소박한 풀잎 하나가 함께 붙어 있었다.
편지를 쓴 이는 그가 아님을 혜수는 직감했다. 편지 속에는 누군가의 불순한 시선, 누군가의 감시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 비껴 있었다. 그 경고는 개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그날 밤 담장 밑에서 그를 붙잡고 물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소? 그는 말이 없었다. 눈빛이 가라앉고 어깨가 천천히 떨렸다. 결코 강한 자가 아니었다. 그의 입술 사이로 나오는 것은 체념에 가까운 고백이었다. 그가 원래 있던 자리는 먼 고을의 하급 관리였고 예전에 연줄조차 끊어진 채 궁에 올라와 이름 없는 서류들을 옮기던 사람이었다. 그의 과거는 숨김이었고 숨김이란 곧 위험이었다. 누군가는 그런 어둠을 이용하려 했고 누군가는 그 어둠을 들춰낼 빌미를 찾고 있었다. 혜수는 자신이 사랑했던 감정이 눈앞에서 위험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행동은 신중했다. 비단으로 둘러싼 작은 상자에 그들이 주고받은 글귀들을 숨기고 더 깊은 곳으로 감추었다. 혜수는 계산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은 때로 계산을 강요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그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보호는 무거운 책임이었고 책임에는 대가가 따랐다. 며칠 뒤 궁 안에 새로 온 자가 있었다. 그는 중전의 친인척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얼굴은 환했으나 그 가운데서도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혜수를 몇 번이나 눈여겨보았고 그녀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날에 벼락같이 다가와 친절을 베풀었다. 그 친절은 순간적이었지만 혜수는 그의 접근을 경계했다. 마음속 깊은 한켠은 이미 어둠의 근원을 감지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친절은 때로 올가미가 되기 쉬웠다. 그가 다가온 이유는 금세 드러났다. 어느 날 밤, 궁 안의 작은 연회장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놓고 간 은수저 하나가 소란을 불러왔다. 은수저는 중전의 식구에 의해 소중히 여겨지는 물건이었고 그 실수는 마치 누군가를 시험하려는 기획처럼 보였다. 수저 하나로 시작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혜수의 이름과 같이 엮이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혜수와 그 무명의 관리와의 관계를 의심받게 만들려 했고 그 불씨는 결국 중전의 귀에 닿을 수 있었다. 혜수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그를 불러 눈을 마주치고 물었다. 우리를 향한 손길이 보이오. 어찌할 것이오? 그가 내미는 대답은 한숨과 같이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연주를 이용해 소문을 잠재우려 했다. 하지만 연주를 가진 자들은 빚을 받아내는 법도 알았다. 그 연줄은 혜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도 있었다. 결국 일이 터졌다. 어느 한밤중 중전의 침전에서 불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임금의 귀에까지 도달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누군가가 고의로 중전 주변의 위태로움을 조성하려 했고 혜수의 이름은 그 사건의 중심에 올랐다. 검은 속삭임은 급속히 심에 불을 붙였고 궁은 갑작스런 긴장으로 흔들렸다.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마음을 바르게 할 것인가? 혜수는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 무명의 남자는 어느새 모습을 감춘 듯 보였다. 그는 혜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자 했고 그의 선택은 혜수를 혼자 남겨두는 것이었다. 혜수는 버려진 줄 알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싸움은 검이 아닌 말로, 눈으로, 그리고 작은 기록으로 시작되었다.
증거를 모으고 말없는 진술들을 이어붙였다. 혜수는 밤마다 몰래 자리를 빠져나와 면목가의 조용한 방에 들어갔다. 그녀는 비단 이불 속에 숨겨둔 글귀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다. 그 글귀들은 사랑의 빈틈을 채우는 약속이자 동시에 증언이었다. 혜수는 글귀들을 엮어 한 장의 편지를 만들었다. 편지에는 그들의 만남, 그가 남긴 말, 그리고 누가 둘 사이를 파괴하려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담겼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단호한 문장이 있었다. 거짓을 증명하리라. 달빛이 흐르는 밤이었다. 궁궐의 지붕들은 그림자처럼 겹겹이 포개졌고 등불이 꺼진 회랑에는 숨결만이 맴돌았다. 담장은 길게 드리워져 사방을 가르고 마당의 연못은 달빛을 삼킨 채 잠잠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런 밤, 담장 밑 오래된 향나무 옆에 비밀스레 모이는 니들이 있었다. 비단이불처럼 부드럽고 무겁게 감도는 공기 속에서 속삭임은 더 선명해지고 금지된 감정은 더 깊게 스며들었다. 혜수는 궁녀였으나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신분 이상의 울림을 가졌다. 낮에는 중전의 옷자락을 다듬고 밤이면 잔상처럼 남은 마음을 붙들던 여자였다. 그녀의 미소는 억제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혜수의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다른 세계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 다른 세계는 달빛 아래에서만 모습을 드러냈다. 그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관아의 기록을 정리하던 이름 없는 관리였다. 그는 낮에는 서류 더미 사이에 숨어 있던 사람이었지만 밤이면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낮과 밤의 경계에서 그는 혜수에게 다가왔고 두 사람은 담장 밑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비밀을 쌓아갔다. 만남은 소박했고 꾸밈이 없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전해지는 온기. 낮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쌓여 사랑이 되었다. 처음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혜수는 그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자유로웠다. 금기라는 울타리가 오히려 그들을 더욱 가까이 묶어주었다. 그들은 비단 조각에 이름을 숨기고 풀잎에 간단한 시를 적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가 가져온 작은 흙덩이는 그의 고향을 대변했고 혜수는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그가 떠올랐다. 그러나 사랑은 불안의 씨앗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궁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고 그 목소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었다. 어느 날 궁 안에 찬란한 연회가 열렸다. 등불이 가득한 연회장은 사람들의 웃음과 속삭임으로 들끓었다. 그날 밤 중전의 식탁 위에 놓였던 은수저 하나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낮의 작은 실수. 그러나 궁에서는 작은 틈이 곧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다. 은수저의 분실은 곧 누군가의 부주의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몇몇은 그것을 계기로 누군가를 시험하려 했고 다른 이는 누군가를 떨어뜨리려 장고를 꾸몄다. 혜수의 이름이 수저 사건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하자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손을 들어 입증할 수 없는 누명을 벗어야 했다. 그러나 궁의 소문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한번 베인 자리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 무명의 관리는 낮에는 더욱 위축되었고 혜수의 보호막은 점점 얇아졌다. 그녀는 중전의 곁에서 일하며 진실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진실은 말이 아닌 증거로, 증언으로 드러나는 법이었다. 답은 작은 글귀와 비단 상자 속에 있었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은 단순한 연애의 기록을 넘어 누군가의 감시와 조작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혜수는 이 글귀들을 모아 한 통의 편지를 만들었다. 편지에는 그들의 만남과 누군가가 그들을 갈라놓으려 한 정황이 자세히 적혔다.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그 무명의 관리가 자신을 증언자로 내세우겠다고 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모습을 감췄다. 은밀한 연줄과 위협이 그를 묶어둔 듯. 그는 더 이상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사라진 후 혜수는 밤마다 담장 밑을 돌아다녔다. 비단 이불 속에 숨겨둔 글귀를 하나씩 펼쳐보며 그의 흔적을 더듬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궁 안의 작은 정원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한다. 누군가가 담벼락 너머로 왕래하며 중전 측근들과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혜수는 그들이 수군거린 내용을 완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녀는 중전에게 직접 편지를 올리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중전뿐이었다. 중전은 혜수의 편지를 받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혜수의 충성과 진심을 알아보는 따뜻함이 있었고 동시에 궁의 정치적 계산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 감각이 있었다. 중전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지시했고 은밀한 방식으로 진실을 캐기 시작했다. 중전의 눈은 예리했고 그녀는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까지 포착하는 데 능했다. 그녀는 혜수를 직접 불러 상황을 들었고 혜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간단했지만 위험했다. 중전은 한밤중에 소수의 믿을 만한 사람들만 모아 너네 때의 동선과 은수저의 경로를 재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중전은 혜수에게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으라 지시했다. 그것은 함정이자 시험이었다. 누군가가 사실을 감추려 한다면 그들의 반응은 곧 단서를 드러낼 것이었다. 혜수는 두려웠지만 결연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것도 자신을 보호해준 것도 모두 진실로 만들고 싶었다. 그 밤 담장 밑에는 모종의 기운이 감돌았다. 혜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흐릿했고 연못 위엔 바람에 이는 물결만이 소곤거렸다. 얼마 후 그림자처럼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낮에 보았던 친인척이라 알려진 자였다. 그의 눈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고 손에는 장부가 들려 있었다. 중전 측근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은수저의 행방과 관련된 말을 꺼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모순과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이윽고 중전의 명령으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몰아붙였고 그는 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중전의 계산대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낮 동안 모습을 감췄던 그 무명의 관리였다. 그는 어쩐지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고 손에는 젖은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침묵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혜수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증언은 차분했고 때로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혜수의 이름을 끌어들여 중전의 신임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정황을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권력의 교차, 오래된 원한, 그리고 이득을 노린 음모가 얽혀 있었다. 증언이 이어지자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 은수저의 분실은 우연이 아닌 연출이었다. 누군가는 혜수와 그 무명의 관리 사이를 이간질의 중전에게 불리한 정황을 만들려 했고 그 결과 혜수는 추궁받는 처지가 되었다. 혜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중전 앞에서 담담히 자신의 위치와 마음을 설명했고 중전은 그 담담함에 감동받았다. 중전은 혜수의 용기를 인정했고 그녀를 공개적으로 보호하기로 선언했다. 궁 안은 한동안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고 진실을 드러낸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다. 혜수와 그 무명의 관리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존재했다.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길은 이미 달라진 듯했다. 그는 혜수를 지키려 했지만 자신이 드러내는 대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스스로 모습을 감춘 것이었다. 그의 선택은 혜수를 보호하려 한 숭고한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혜수를 홀로 남겼다. 혜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미련과 고마움 그리고 혼자서 짊어진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시간이 흐르며 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소라는 잦아들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혜수는 중전의 신임 아래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낮에는 여전히 옷자락을 정리하고 밤에는 조용히 방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이전보다 단단해졌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턱대고 뛰어들지 않기로 했다. 선택의 무게를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혜수는 담장 밑으로 혼자 걸어갔다. 밤 공기는 차갑게 스며들었고 달은 비단 이불에게 부드럽게 빛을 건넸다. 그녀는 상자를 꺼내 그 무명의 관리가 남긴 조각천을 꺼내 보았다. 천은 묵직한 향을 머금고 있었고 그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혜수는 가만히 천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너의 길이 어디든 너의 안녕을 빌겠네. 그 말은 더 이상 애원도 집착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축복이자 작별이었다. 그 후로 혜수는 더욱 자신을 다졌다. 그녀는 궁녀로서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낮에는 조용히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밤이면 먼 바람 소리를 들으며 글을 적었다. 글에는 그와 나누었던 시와 자신이 배운 것들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방식들이 적혔다. 그 글은 때때로 중전에게 전달되었고 중전은 혜수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반면 그 무명의 관리는 궁을 떠나 먼 길로 향했다. 그는 돌아올 것을 약속하지 않았고 그 약속을 대신한 것은 편지 한 통이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당신의 밤을 훔친 그림자는 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키려 했고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부디 당신의 빛을 잃지 마십시오. 혜수는 그 편지를 읽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것은 애끓는 울음이 아닌 깔끔한 이별의 눈물이었다. 세월은 흐르고 궁은 변화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고 오래된 비밀들은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담장 밑의 이야기를 속삭이곤 했다. 어떤 이는 혜수가 달빛을 모아 비단 이불 속에 숨긴 작은 등불을 밝혔다는 소문을 냈고 어떤 이는 그녀가 밤마다 편지를 써서 먼 이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혜수는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사는 법을 배웠고 사랑의 모양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혜수는 담장 밑에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변함없이 밤을 지키고 있었고 그림자는 비단 이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천을 접어 상자 속에 넣었다. 그 상자는 더 이상 비밀만을 담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과 용기,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를 지킨 흔적을 담은 보물이었다. 혜수는 가슴 속으로 속삭였다. 사랑은 때로 담장보다 높고 때로는 그보다 부드럽다. 그 말은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자 앞으로의 삶을 위한 다짐이 되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한국 야단방이었습니다.